안녕하세요. 11조 17학번 이건희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이번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은 일본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의 원뜻은 송구스럽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의아하고 신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은혜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그 은혜를 줌으로써 피해를 입거나 그랬을 것 같아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시죠? 저희 조는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일본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 책을 선정한 저에게는 이 책이 매우 특별한데요. 저는 원래 위안부, 독도, 문화재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편견을 갖고 일본을 가다 보니 저는 막 은근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안경을 갖고 보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께서 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다 잘해주셔서 저는 뭔가 혼란이 왔습니다. 혹시 한국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또 뭐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이중인격이 아닐까? 되게 많은 혼란을 겪었고 많은 생각을 했고 되게 모순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모순과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소개받았을 때,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을 때 이 책은 되게 일본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책이라고 들었고, 저는 딱 이 책을 받고 제목을 봤을 때 국화와 칼이라는 말을 받고 저의 모순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부합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화는 일본에서 예의와 문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칼은 일본에서 전쟁,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비되고 모순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제목에 병치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되게 마음에 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택해서 되게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 저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이 책에서는 일본을 처음에 이렇게 but also라는 이상한 연결구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비상한 재능이 있다. but also 그들은 칼을 숭배하며 사무라이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 이런 말로 일본을 설명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저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그 국화와 칼처럼 이중적인 그런 특색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여러 점들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우선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이 일으키게 된 문화적 배경,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각자 알맞은 자리를 취하기, 즉 위계질서, 세상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 세계적인 관심이 일본에 쏠렸던 만큼 일본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이 세상의 위계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해본 결과 그들의 문화적 배경인 만큼 이해는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두 가지 정도에서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책이 그 나라만의 문화적인 이유로 타국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인도주의적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은 일이고, 또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단편적으로만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만 설명해서 약간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배운 것이 온 길이 기무라는 일본의 문화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특색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길이 기무를 통해서 일본인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거를 꼭 갚아야 하며 그거를 초과해서도 안 되고 그거에 미만이어서도 안 된 딱 그 정도만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의 정서는 좀 다른데요. 한국의 인심, 막 시장 가서 흥정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더 주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다른 문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일본의 문화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국의 특성인 만큼 거기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문헌 아니면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부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그 명성이 높은 그 일본에 대한 좋은 설명서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을 통해서 너무 편협되게 그러니까 되게 작은 부분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그런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본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로 찬란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서 국화칼처럼 많은 자세한 심도 깊은 기술을 한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아직 많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본을 경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도 배워와서 더 나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서 더 발전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1조 발표 17학번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